자, 이제 그 6번 있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취득시기, 양도시기란 말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그죠? 내가 내 돈 주고 주라고 벌어가 샀는데 또 이거 언제 샀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가 왜 우리가 언제 사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인데 물어보냐는 얘기지. 짜증나게.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물어보진 않겠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취득을 했는데 언제 이걸 취득했니? 물어보는 걸 우리 취득시기고요. 양도세는요, 보유기간이 나는 거야. 보유기간. 너 몇 년 보유했니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면 양도세는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유기간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을 합니다. 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시기를 물어보는 건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취득세하고 그리고 어디? 양도소득세 두 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얘는 얘만 관계된 게 아니라 나중에 재산세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 시기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2년 연장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도 기본을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취득세, 취득 시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기란 말이에요. 취득 시기. 그러니까 언제 샀니? 그 얘기죠. 언제 샀니?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죠? 이런 거죠. 납부 방법이 나오는데 자, 우리 그 징수 방법이 세 가지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두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 납부.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제가 요 밑에 정리할 건데 네가 알아서 돈을 내고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라. 자,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징수 방법 나오죠. 거기 박스 거기 보통 징수하고 신고 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자, 얘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세금을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자, 과세 요건 중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세금 누가 낼 것이냐, 그죠? 그리고 기준금액,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요렇게 배웠단 말이죠.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걸 배울 거거든요, 네 가지를. 모든 세목에. 근데 그러면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 세금 계산했죠. 그럼 이걸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것이냐. 이걸 배우거든요. 그럼 기본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부터 배울 때 이걸 배우거든요.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저희도 지금 세 개는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요?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부가징수인데 이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에는. 근데 우리는 두 개만 배워요. 하나는 그다음에 보통징수가 있고 하나는 신고납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고 납부란 게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보통 징수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신고 납부는 뭔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알아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보통 징수는 뭐냐면요. 무조건 고지서 날라오는 건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와서 언제까지 돈 내라 하고 고지서 나오죠. 이렇게 걷어가는 걸 보통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고 돈도 내는 걸 뭐라고 그래? 신고 납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5개 세목을 배우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5개를 배우잖아요. 그럼 걔네들 5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징수방법에. 여기 아니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 보통징수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카불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10억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팔았죠? 그럼 얘는 뭐 어떤 세금을 내야 돼? 그죠? 얘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얘는요. 취득을 했으니까 뭘 내야 돼? 그죠?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얘 을이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한테 취득세를 거두려면 이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자, 과세권자가 해당 특광도에서 얘한테 취득세를 거둘 때 얘한테요. 야, 너 이번에 취득했다며. 그러니까 내가 세금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줄 테니까 너 세금 내.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자, 둘이 거래했습니다. 갑과 을이.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왜? 지금 거래만 한 거, 매매만 한 거니까. 자, 그러면 과세권자는 갑과 을이 이거를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과 을이 돌다방에서 만나가지고요. 그 쌍화차 마셔가면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쌍화차 마실 때 쌍화차를 마셨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쌍화차에 노른자를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만 알아?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 매매 사실은 그 당사자만 알 수 있어요. 얘네 둘만 안단 말이에요. 둘만. 거래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겨? 당사자만 아니까 네 거래 당사자 니네 둘이 알아서 뭐해라.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와서 신고하고 돈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둘 다 뭐래?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뭐래?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하고 돈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양도세와 뭐는 취득세는 둘 다 납부 방법이 뭐다? 그쵸? 신고 납부다 그런 얘기죠.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자,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보유세라고 그래요. 보유세. 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취득을 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어. 1년, 2년, 3년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보유하고 있는데 거래가 없잖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재산세를 얼마라고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아,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매매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럼 누가?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얘네들 직접. 그죠? 왜? 얘들 세금을 걷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징수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뭐라 한다? 보통징수 그럽니다. 그래서 보유세는 둘 다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국세는 신고 납세, 여기는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 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걔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그거나 맞박이나 이맞박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나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고 신고 납부나 신고 납세나 다 뭐라는 겨?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럼 결론은 신고 납부 조세는 우리가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와 그리고 뭐 양도세가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유 관련 조세인 모아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징수 방법이 그죠? 자, 그러면 얘들 이제 언제까지 신고하고 돈 내라 이렇게 정해. 근데 그럼 취득세가 됐든 등록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기한을 정해주겠죠.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런 걸 정해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기한을 정해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해놓고 하든지 말든 냅둬버려. 그럼 아무도 신고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이때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만약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얘는 뭐가 나와?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자, 고지서 나왔는데 그 고지서 나온 납부 기한에 돈을 안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냅둬버리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겠지. 그래서 뭐가 있다? 만약에 너 이때까지 신고해. 근데 안 했어? 아니면 이때까지 돈 내.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한다? 제재를 합니다. 자, 우리 세법은 일단 깔끔하게 제재를 합니다. 뭘로? 다 돈으로 해. 돈으로. 민법이나 공법, 중개사법 보면 막 껄핏하면 몇 년이야 징역에 얼마 막 껄핏하면 징역 보낸다고 그래요. 우린 돈으로 해결해. 어떻게? 말을 잘 들으면 돈을 깎아주고 말을 안 들으면 돈을 더 내게 해요. 얘들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추가로 더 내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가산한다고 그래요. 가산. 그럼 얘도 둘 다 말 안 들어서 얘도 가산하고 얘도 가산을 하겠죠. 그죠? 이때
추가로 가산해서 내는 금액의 용어가 다르다. 신고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걸 우리가 가산세라고 그러고, 그죠?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을 안 내면 추가로 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용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신고납부 안 했어. 근데 뭐가 되니? 그럼 가산세 그래야지. 가산금 그러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립싱크도 안 돼요. 이거는 세금 입이 다르기 때문에 벌렸다 다물었다 하기 때문에 립싱크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좀 지나면 헷갈립니다. 이것도.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끝에 글자만 틀리잖아. 끝에 글자만. 그죠? 끝에 글자만. 세, 금 이게 돼 있잖아요. 자, 얘는 끝내가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났죠? 그럼 시작도 뭘로 해? 그죠? 시옷으로 시작하잖아. 시옷으로 시작해 시옷으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뭐야? 얘는 신고납부, 시옷은 뭐다? 가산세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뭐가 된다. 이렇게 악센트 쳐가지고 한 3번만 하면 돼요.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뭐라고 하면 돼요? 심적하면서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뭐가 된다.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뭐가 된다. 한 3번만 하면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하는 사람 없겠죠. 가서 해보세요. 진짜 이거 강의 듣고 문 닫고 화장실 가서 문 닫고 화장실 거울 보고 신고납부 가산세 이거 한번 해봐. 무슨 생각 드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화장실에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그죠? 해야지. 안 잃어버리려면. 그럼 얘는 신고납부니까 시작해서 끝날 때 끝나는 것도 시옷이니까 가산세고 얘는 그럼 당연히 보통징수는 가산금이겠죠. 얘는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산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는 뭐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나오고 보통징수에서 돈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종류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종류가 있고요. 가산금도 종류가 있는데 가산세는요. 종류가 자, 이 가산세가 법으로 용어 정의가 나와요. 무엇을 가산세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산세 종류는 뭘 알면 되는 거야? 세법에 정한 의무가 뭔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범위 의무가 뭔지 알면 그 의무 각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가 무엇을 안 했을 때 부과된다겠죠? 신고납부 안 했을 때라겠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의무가 있는 거야? 신고 의무도 있고 뭣도 있어? 납부 의무도 있는 거예요. 납부 의무도. 그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기본 의무가 두 가지입니다. 기본. 그러면 얘는 의무가 뭐가 있다고요? 신고 의무도 있고 뭣도 있다? 납부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의무가 기본 두 개네요. 그러니까 가산세도 어떻게 되는 거 종류가 이거 안 하면 이거에 대한 가산세도 나오고 이걸 안 하면 이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무신고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정무신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정과소신고 이렇게 됐어요. 종이 되게 많죠? 그죠? 자, 근데 의미상은 두 개죠. 이렇게 나누면 일반 두 개, 부정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부정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세금 부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다는 얘기고 일반이라는 얘기는 부정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의성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때 얘는 이 부정자가 들어가는 애들은요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의도 자체가 불순하잖아. 근데 걸렸네. 괘씸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야, 네가 처음부터 세금 띄어먹으려고 작정하고 했지? 너 걸렸으니까 너도 한번 뭐 해봐? 죽어봐? 그럼 죽어봐 그런 거. 죽어봐. 그죠? 죽을 사자. 너도 죽어봐.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40%예요. 그죠? 죽을 사자. 그래서 우리가 부정 그러면 고의성 있다. 그럼 뭐야? 나오면 너도 한번 뭐 해봐라? 죽어봐라. 죽을 사자 몇 프로? 40%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고의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고의성은 없는데 얘는 무신고고요.
얘는 과소신고예요. 그죠? 그럼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죠.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얘는 신고하긴 한 거죠. 그럼 둘 다 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착한 건 누구요? 그나마 과소신고지. 왜? 쟤는 어쨌든 신고를 하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너는 아예 신고 안 했으니까 요거의 반절인 20%를 가산하고 너는 이거보다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너는 또 이거 뭐 무신고 가산세 반절에 얼마? 1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 생깁니까? 그러면 얘는 무신고, 얘도 과소인데 왜 둘 다 얘는 40이야? 왜 그래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는 거지. 싸가지 없는 건 똑같지. 왜? 둘 다 고의성이 있잖아. 그게 너 뭐야? 무조건 너도 한번 죽어봐. 4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1일 하루에 10,000분의 3, 0.03%씩 추가됩니다. 하루에 0.03%씩 추가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일 계산이니까 1년 있다 되면 365일 곱하기 0.03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10.95%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붙는 거죠. 이 납부불성실. 그죠? 1년, 2년, 3년 하면 계속 넘어가겠죠.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신고불성일과 납부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돈이 없어. 어차피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럼 가산세 내야 되네. 그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가산세를 좀 덜 내려면 일단 오늘까지 뭐라도 하는 게 좋다? 그쵸? 신고라도 하는 게 좋아요. 신고. 왜? 일단 이걸 하면 얘는 안 내잖아. 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오늘까지가 신고 기한이에요. 날짜 하루 탁 지나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바로 20%가 붙어버려요. 그죠? 근데 납부는요.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계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덜 내려면 일단 아예 막 작정하고 난 세금 안 낼 거야. 끝까지. 이러면 몰라도 낼 거면 얘를 신고를 하고 돈을 나중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럼 얘는 안 내고 나중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나오겠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제한 되는 건 아닙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속 가. 1년 지나 2년 지나 끝까지 버텨. 10년 넘어가면 원금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한도가 있어요. 무족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전체를 끝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계속 안 내면 750만 원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지만 더 이상 안 낸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 조심할 건 얘는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지방세 한도가. 그죠?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는 지방세는 한도가 있는데 국세는 뭐다? 국세는 그런 거 없어요. 막 안 내면 끝까지 가는 거야. 막. 그럼 원금 넘어가는 거지. 끝까지 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뭐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죠? 신고는 일반과 부정인데, 부정은 뭐라고요? 너 한번 죽어봐. 너도 세금으로 죽어봐. 죽을 자자 몇 프로? 40%. 근데 일반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그리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산금도 있습니다. 우리 푼데 있는데, 그죠? 자, 가산금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어요. 자, 일단 얘네들은 뭐가 나와야 돼? 고지서가 나와야 되죠. 고지서. 그죠? 고지서. 그러면 여러분 그 재산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리 9월달하고 7월달에 재산세 내시잖아요. 그럼 지난 9월에 재산세 내신 분들 보면 고지서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고지서에는 금액이 몇 개가 써 있을까요? 두 개가 써 있어요. 뭐요? 하나는 납기 내금액이고 하나는 납기 후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그 납기 후금액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기한 내면 그거 내고 기한 지나면 후금액을 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재산세 고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7월 달에 하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이걸 납부기한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 31일까지 돈 안 내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어요. 이때 붙는 가산금이 일반 가산금 3%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에 보시면 납기내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후금액은 얼마예요? 그 10만 원에 3%가 추가된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3천 원. 그 10만 3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가 뭐요? 가산금 붙은 거예요. 가산금.
근데 왜 그러면 고지서 한 장에 그 금액이 두 개가 나가냐면 만약에요 재산세 부과하는데 10만 원 해가지고 한 장만 내보냈어요. 7월 30일까지 내라고. 근데 안 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3% 붙여 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고지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10만 3천 원 해가지고 다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도 많아지고 비용도 2배 들죠. 그러니까 어차피 3%는 자동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이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기한 내 내면 납기내 금액 내고 기한 내 못 내면 후금액의 3%를 내라. 이게 이제 가산금입니다. 그게 우리 일반 가산금 3%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 그러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 왜?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뭐 기한 지나서 3% 내야 되는 거 끝까지 안 내. 그래서 계속 안 내.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중과상금이라는 게 있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다가 한 방 훅 간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계속해서 안 내잖아. 그럼 추가로 세금을 또 부과합니다. 가산금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냐면 얘가 31일까지 안 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인 8월 31일까지 돈을 내면 이 3% 붙여 내면 되는데 얘가 8월 31일까지도 안 됐어요. 그래서 9월 달로 넘어간 거예요. 9월 달로. 그렇죠? 그럼 9월 달에 세금을 내기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어떻게? 너 납부기한 31일까지 안 냈지? 근데다가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지나도 또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1.2%씩 추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9월 달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월 달 한 달 지나버렸죠? 기한 지나고. 그럼 이 8월 달 지난 거 한 달 거에 1.2%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3% 내고 여기다 1.2% 추가되니까 결국 4.2%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달 지날 때 1.2%. 자, 그 다음에 또 9월 30일까지 내면 되는데 얘가 9월 30일까지 또 안 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월 달에 세금을 내면 어떻게 돼? 10월 달에 내게 되면 몇 달 지난 거야? 8월 달 지난 거 1.2%, 9월 달 지난 거 1.2%죠. 그러면 얼마? 얘는 2.4%가 붙는 거예요. 왜? 2개월이니까. 그죠? 그러면 10월 달에 내게 되면 요거 3% 내고 추가로 2.4%가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1.2% 추가돼요. 이걸 뭐라 그래? 중가상금이라고 해요. 중가상금. 물론 여기 이제 자세히 가면 한도가 있어요. 왜? 이걸 만약에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원금 넘어가잖아요. 100개월 그럼 막 1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도가 있어. 중가상금은 최대치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중가상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최대가 60개월인 거죠. 60개월이니까 1.2% 60개월이면 얘가 72%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가면. 그죠? 그리고 요거 일반 가상금 3%는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금은 최대로 두 개 합해서 최대 나올 수 있는 거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그죠? 7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가상금,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구체적인 얘기 몇 가지 더 있지만 뭐 거기까지는 됐고요. 개념상으로 볼 때 일단 기억할 것은 납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는데 신고납부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 그리고 보통징수는 뭐가 날라온다? 그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다. 근데 이때 만약에 기한 내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 내 돈을 안 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신고납부 안 했을 때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고, 그죠? 보통징수했을 때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때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붙는 거니까 신고 안 했을 때와 납부 안 했을 때 둘 다 붙는다는 얘기죠.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해서 죽을 사자 40%. 근데 일반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부정은 납부는 1일 만분의 3에서 0.03% 추가된다. 그죠? 가산금도 일반과 중가상금이 있다. 일반은 기한 내 안 냈을 때 자동으로 붙는 3%를 말하고 중가상금은 기한 지나고 계속 안 내면 한 달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씩 추가하는데 이때 기한 한도가 있다.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신고납부 조세고 그리고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보통징수하는 조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부가징수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교재는 거기 지금 제가 11페이지 그 징수 방법 했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산세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표에 지방세, 국세 구분해가지고 가산세 정리를 해놨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표를 보시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국세, 지방세 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 파트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국세 파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 없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00분의 75를 한도로 하는데 그 한도는 지방세만 한도가 있고 국세는 한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시면 되고 가산금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 3%, 중가산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추가되는데 뭐야?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게 뭐다? 가산금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 취등록세랑 쭉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가산세 얘기가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그죠?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가면 뭐가 나와? 그죠? 가산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내거든요. 12월 달에. 근데 오늘이 며칠이냐면 11월 23일인가 4일인가 그렇죠? 날짜 잘 모르겠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자격이 마음의 준비가 언제 되는지 알 수 있냐면 제가 이제 하다가 자 오늘 며칠이죠? 그랬더니 오늘 며칠이에요? 얼른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야. 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요. 며칠인지 잘 몰라요. 뭐만 알아? 무슨 요일인지만 알아요. 왜? 자, 학원도요, 요일별로 과목이 틀리거든요. 오늘은 무슨 과목, 오늘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동영상도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동영상 올라가는 업데이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뭐 올라가고, 이날은 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중요해? 무슨 요일인가 중요해요. 왜? 아, 이날은 세법 올라오고, 이날은 공법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날짜는 안 따지고 요일만 중시해요.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뭐가 중요해? 날짜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요일이 중요해요. 왜? 우리도 그래요. 월요일 날 이 학원 가고 화요일 날은 이 학원 가고 수요일은 여기 가고 그러니까 야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동영상 촬영해야 되는구나.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뭐 남양주 어디 가야 되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날짜 물어보자 얼른 대답하는 사람 아직 여기 집중 못하는 거야. 본인이 잘 파악해봐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밖에 나가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어요. 옛날 지나갈 때는 말했어. 아, 저 떡방들하고 껄떡껄떡 다리 막 떨어가면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손 놓고 지나가다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간판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살짝 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된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써있는 게 저게 장난 아니거든 생각보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빼는 거야. 아직도 공부하면서 아직도 주머니에 손 놓고 지나가면 이러고 지나가. 아직도 자세가 안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본인이. 그죠? 근데 공부에 이게 1년 장기를 쓰잖아요. 그죠? 참 이게 꾸준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참 안 되죠. 특히나 이제 처음 시작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막 열심히 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을 써야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골에 김장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허리를 옛날에 저기 안 좋으셔가 시술해가지고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못 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동네 분들 와서 도와주시는데 시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그 노인정에 이제 마을에 간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뭐 나이 굉장히 보시면 두 분이 와서 이제 도와주셔서 일단 근데 오신 분이 한 분은 90세고요. 한 분은 그분 이제 동네 동생인데 85세세요. 그러니까 도와줘서 누구 오신 거요? 85세, 90세 이 두 분이 오신 거야. 근데 배추 150포기를 하는데 그 150포기를요 90세 되신 분이 혼자 150을 자르잖아요. 걔가 네 조각 내잖아. 그리고 겉에 따낸 거 그걸 혼자 다 하셨어요. 150.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갔는데 절일 때 갔어 저는. 근데 그분 혼자 다 하신 거야. 90세. 절이러 갔더니 다른 분이 절이고 계신데 그 할머니가 또 오신 거야. 90세. 옆에서 거들어요. 막 이렇게 막 쌓고 하는 거야. 막 생거가지고 싸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버무렸잖아요. 또 오셨어요. 그것도 앉아서 4시간인가 버무렸어. 그럼 3일 연장 90이신 분이 85세 두 분이. 근데 멀쩡하세요. 아, 뭐 언제 그냥 멀쩡하세요. 그러더니 딱 끝나니까 겉절이 딱 해서 주니까 딱 갖고 가시는 거야 두 분이. 뭐 그 있잖아요. 유모차 이렇게 딱 끌고 유유히 가시는 거야. 저는요 1박 2일 잠깐 해줬는데 막 삭신이 다 수져요. 진짜로. 허리도 아프고 막 죽겠는 거야. 왜? 안 쓰다가. 안 하잖아. 우리는 뭐 그 노가다 할 일 없잖아요. 사실은 맨날 이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강의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는요.
3시간 강의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허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살이 쭉쭉 빠져. 지금은. 10시간 강의 살 안 빠져. 왜? 인이 백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 하던 일이니까. 근데 그분도 평생 하던 일이라, 야, 근데 90, 85% 진짜 대단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는데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 왜 그래? 아, 머리를 안 썼잖아, 그동안. 학교 졸업하고 머리 써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만약에 강의를 안 했으면 머리 쓸 일 없겠죠. 머리 얹어서 집 있으면 못 박아야 될 망치가 없어. 그때 한번 머리 딱 쓰고 망치 못 박을 때 머리 쓰는 거지. 그때는 이 머리를 언제 쓰냐고. 안 쓰다가 지금 쓰니까 그게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교만하게 안 쓰던 머리를 쓰면서 뭘 이해를 못하네 하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빨리 돌려야 돼요. 녹슬었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들으면 이게 천재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아무리 천재라도요. 한 번 듣고 몰라요. 2번 듣고도 모르고 잃어버리거든. 그죠?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계속. 몇십 번 들어야 돼요. 몇십 번. 그래야 손보러 가서 안 틀리는 거지 뭐. 몇 번 듣고 나서 어우 되니 안 돼.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들으신 분 중에서 난 들어도 모르겠고 아이고 나 진짜 모르겠네. 아이고 나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거라 교만한 거. 아직 멀었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래서 다시 6번 있죠? 박스 6번. 취득식이, 양도식이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취득식이, 양도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시기가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라고 했잖아요. 그쵸? 신고납부. 그러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되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취득일로부터 60일에 물론 예외가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라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 자 그러면 이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까지 안 했어. 취득신고를. 그럼 무엇이 부과된다고요? 가산 신고니까 뭐라고요? 세. 그죠? 가산세. 이 얘기거든. 그럼 결론은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이거 취득이에요. 이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때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얘는요 기한을 지나버리면 가산세가 일단 기본 무신고 가산세가 20%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얘가 이 기한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신고납부 기한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60일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차피 언제 시작하든 그날부터 60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1, 2, 3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이냐 이 취득시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우죠. 누구는 뭐 기한 지났다. 공무원들은 기한 지났으니까 가산세 내라 그러고 나는 가서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무슨 기한이 있었냐고 내가 딱 여기 맞춰가지고 딱 돈 내가 미리 낼까봐 딱 맞춰서 딱 지금 맞춰서 온 건데 무슨 막 둘이 싸우겠죠. 그럼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취득세 처음 할 때 우리 취득의 형태를 배웠어요. 뭐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 해가지고 뭐 사실 실제 취득은 유상승계가 있고 무상승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원시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배웠죠. 그러면 취득 시기는요.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일 때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무상일 때는 언제로 보고 그다음에 원시를 언제 보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거를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따져서 지나서 안 내면 뭐가 부과돼? 가산세 부과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정해준 거다? 취득의 형태에 따라 언제를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 즉 취득 시기를 언제로 갈 것인을 정해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취득 시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른 취득 시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매매 같은 거죠. 매매. 하나 물어볼까요? 만약 혹시 아시나? 어차피 뭐 동강 들으신 분들은 대답해도 상관없죠. 제가 뭐 대답하는지 안 모르니까. 그죠? 일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개인한테 매매로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되죠? 왜? 안 하면 가산세 나오니까. 이때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취득일.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잔금 날짜. 그죠? 잔금 날짜. 자, 근데 이 잔금 날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 취득 시기에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 그죠? 유상승계. 매매 등 유상승계죠. 자,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두 개를 나눕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잔금을 준 날, 실제 잔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는요, 계약서 우리 쓰잖아요.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 있잖아요. 그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를 했다?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냐면 잔금 지급일인데 그 둘 중에 어디냐면 이걸로 갑니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의 잔금 날짜 있죠? 그리고 그날부터 60일 따져가지고 60일 안에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뭐래요? 내가 실제로 돈을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냥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이게 두 가지가 다르냐? 자,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관계없이 내가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잔금을 지급했다는 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이날 실제 잔금을 줬대. 근데 불명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그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이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인 간 거래를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버리면 둘이 짜고 치잖아요. 둘이 뻔하잖아요. 둘이 협의해가지고 돈 어제 줬는데, 실제는 어제 줬는데 어제부터 따지니까 날짜가 하루 지나서 가산세 물게 됐어. 그럼 둘이 짜고 뭐라 그래? 우리 어제 말고 오늘 줬다 합시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내가 돈 어제 줬시 오늘 줬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줬다는 거야. 이봐라, 둘이 오늘 줬다는, 너는 왜 무슨 근거로 어제 줬다 그러냐?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럴 여지가 있는 건 전부 다 서류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이날 돈을 줬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이라 했죠. 거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하나는 그렇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죠. 국가 등으로부터. 우리 취득시기 할 때 했었어요. 여러분 구기주를 사가지고, 구기주를 사서 오늘 잔금을 줬어요. 누구한테 준 거야? 국가한테 준 거죠. 근데 국가랑 나랑 짜고 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그래 국가한테, 야,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오늘 말고 우리 내일 돈 줬다 하자. 국가한테 그래? 그럼 국가 그래 사정이 그러니? 그럼 내일 줬다 할게. 안 되잖아. 왜? 거래 상대방이 국가, 지자체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그죠? 수입에 의한 취득.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여러분 관세 통과할 때 관세 문다고 했잖아요. 그 관세 물 때 그 수입 면장이 있다 했죠. 그 관세 거래 내역 적용한 거. 그 수입 면장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입 면장에 언제 잔금 주고 그다음에 실제 돈은 얼마고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그날 돈 준 걸로 보겠다. 공적 문서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공매나 경매로. 네? 이런 공매를 받거나 경매를 받았어. 야, 경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법원에서 경매 받은 거잖아. 그래서 낙찰 받았죠. 그리고 나서 잔금을 갖다 주죠. 어디다 갖다 줘? 법원에다 갖다 주잖아요. 법원에다가. 물론 법원에다 갖다 준다니까 또 누가 뭐래? 어디다 갖다 주니까? 은행에다 갖다 준대.
아, 은행에다 갖다 주겠지. 근데 결국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원서 경매한 걸 낙찰받은 거니까 거래 상대방이 법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판결문. 판결문으로 취득 가격이 입증돼요. 취득 시기. 자,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확정 판결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판결문에 값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그죠?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라. 날짜 나오고 금액 나왔죠?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죠? 마지막 하나가 법인 장부. 법인 장부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예요. 법인 장부. 자,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죠. 그리고 여러분 잔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건설회사는 어떻게 한다 했어? 자기들 법인 장부에다가 김모 씨 매달 며칠에 잔금 언제 나한테 줬다고 장부상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거래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 잔금 언제 준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이 5가지만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상승계는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5개 말면 되는 거야. 왜? 이거 아닌 건 다 이걸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봐서 해당 안 되면 1, 2 가면 돼요. 개인 간 거래는 여기 없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이걸로 5개. 그죠? 이건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사람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잖아요. 그때는 시골이 이제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지금처럼 뭐 슈퍼, 편의점 이런 거 없었죠. 그냥 동네, 그나마 큰 동네에 뭐가 있냐면 마을에 구멍가게, 학구방이라 해서 구멍가게 조그만 거 있어. 조그만 거. 거기는 그래도 번화가예요. 동네가. 그거 있는 데는. 대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없으니까 저희 이제 시골 있을 때 5일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희 시골이. 지금도 5일장이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5일장 되면 그 동네 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온 동네 막 주변 인근 면에서 다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막 아침부터 장에 와요. 5일장에. 와가지고 막 저녁 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구멍가게 없는 동네는 생필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을 띄워가지고 시내에 띄워가지고 가져가서 마을에 갖다 놓고 공동 판매를 했어요. 마을 회관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판장 그러기도 하고 공판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국수를. 지금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은 국수를 제가 잘 먹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국수를 아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러니까 라면만 먹었어요. 라면. 그때 당시 라면이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머니는 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국수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국수를 일단 삶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희 엄마, 아버지, 누나, 동생 다 국수 먹고 저는 옆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만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다 국수 먹고 저만 라면 먹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장남. 그죠? 큰아들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라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큰아들. 그러니까 자식한테 다 잘하세요.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은. 근데 다 잘하는데 저한테 좀 더 잘하시는 거죠. 큰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라면 먹는다니까 그럼 너는 라면 먹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이제 국수 먹는 거, 아버지고 뭐 다 해준 대로 먹는 거죠. 그 제가 라면을 이제 해서 국수는 안 먹고 라면만 먹었었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 가면 똑같아요. 뭐 주실 때 막 이렇게 좀 약간 차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껌정국터 이렇게 있는데 개수가 똑같으면 제가 가져가는 건 크기가 굵고, 그죠? 아니면 크기가 똑같으면 개수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지정해 주세요. 너는 저걸 가져가라 그래요. 그 봉투를 지정해서 저 봉투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리고 막 몰래 뭘 실어요. 막 식구들 몰래, 형제들 몰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만 또 뭘 더 준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어머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저는 싫어요. 근데 나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걸 받냐면 그걸 안 받으면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하세요. 얘를 날 줘야 되는데 제가 빨리 몰래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싫으면 막 계속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면 되게 편해하세요. 그러니까 받는 거야. 그냥 받아서 넣는 거야. 그럼 막 되게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그래서 받아요. 근데 형제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오빠나 형을 저걸 줘야 엄마가 편하다니까 하니까 빨리 줬으면 싶은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근데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지.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심부름을 많이 다녔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저한테 사러 그러죠. 그죠? 그럼 국수를 어디 가서 샀겠어요? 그 아까 말한 공판장에 가서 산 거예요. 국수를.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국수를 어디 가서 샀다? 공판장에 가서 샀다 해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세요. 5개를.
이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국수 공판장. 뭐라고요? 국수는 어디 가서 샀다고? 공판장에 가서 국수 공판장. 그 조심할 게 있어요. 국수 공판장을 외웠는데 국 그랬어요? 그럼 그럼 국 외웠는데 국이 무슨 국이야? 그냥 몰라. 국만 외운 거야. 이게 김치국인지 명태국인지 동태국인지 깔아야 되는 거지. 국이 뭐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이고 수는요. 수 그럼 수입인데 그거 뭐요? 수가 뭐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수인데 수 그럼 없어요. 왜? 외국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죠? 그 다음에 공은 공매, 경매, 파는 판결문, 장은 뭐요? 장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법인 장부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국수 공판장 그러죠. 앞자만 떼고 외웠는데 나중에 걔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되게 정확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백아가씨를 누가 불렀니? 그러면 이미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미자라고 외워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미자예요. 미자. 미자라고 외웠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동백아가씨를 부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문제는 뭐야? 1번 영자, 숙자, 미자, 경자, 말자 그럼 미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뭐라 와? 이미자, 오미자, 삼미자, 구미자, 채미자 이렇게 나오지. 나는 외우기를 뭐라고 외웠는데 미자라고 외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이미자, 오미자, 참미 다 미자야. 어떡할 거야? 실컷 외워놓고 문제를 못 푸는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말고 다른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세법은 사실 앞자 따서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양이. 근데 공법이나 아니면 뭐 중개사법 같은 게 특히 많습니다. 중개사법 뭐 정중생이 하죠. 정중이가 그 지금 뭐 하면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있어요. 뭐 쌍계직도 뭐 해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죠? 거기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럼 막 외우는 거 되게 많지 앞자 따가지고 그죠? 중개사법은 뭐 정준생이 강의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뭐 그거 듣고 올해도 중개사법 되게 쉽게 나왔죠. 아주 고독 좀 많이 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럼 믿고 가시면 돼요. 중개사법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끝까지 가면 뭐 한쪽 눈 감고 풀어도 30개는 맞아. 두 눈 다 뜨고 보면 35개도 맞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돼. 그러니까 앞자 따는 게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국수 공판장 5개 이름 뭘로 간다고요? 실제 잔금 지급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뭘로 가? 그렇죠. 계약상 잔금 지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웠어요. 국수 공판장. 그럼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자, 만약에 얘가 이제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쪽고 개인 간 거래하면 개인끼리 거래하면 이날이 뭐라겠어? 이날이 취득일이라겠죠. 근데 얘가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25일이에요. 그럼 이날이 취득일 맞잖아요. 개인 간 거래는. 근데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자, 여러분이 개인끼리 거래하면 계약서의 잔금 날짜 5월 31일, 25일로 정했는데 돈을 여러분이 27일 날 준 거예요. 실제 돈을 27일로 줬어.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이날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돈을 땡겨줬어요. 땡겨. 여러분이 개인끼리 매매 아파트 사면서 25일 날 돈을 주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을 땡겨서 23일 날 여러분이 돈을 줬어.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얘도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국수공판장 빼고 나머지는 계약서로 가니까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가는구나. 그건 좋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요? 개인 간 매매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니? 그러면 헷갈리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돈을 원래 25일 날 주기로 했는데 늦게 준 게 땡겨줬으니까 미리 줬으니까 23일부터 내 거니까 이날이 취득일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실제 잔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계약서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요. 국수공판장 얘네들은 뭐라는 겨?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야?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로 관계가 없는 거지. 서로. 그래야지 이것만 딸랑 외워버리면 다 외웠는데 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한 뭐다? 국수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이 말은 뭐다? 얘네들은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언제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뜻이고 얘는요.
거꾸로 실제 돈을 언제 주건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를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봐서 뭐다.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오늘은 이 국수공판장만 잘 기억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에는 그냥 국수공판장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서 받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국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걔는 그때 보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국수는 어디 가서 산다? 공판장에 가서 산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취득세 나머지 부분하고 양도세 그리고 뒤에 신고납부 부가징수 관한 얘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